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검진 등에서 아기의 머리가 클 때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 둘레와 무게의 정상적인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리 둘레는 아기가 3세가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머리 둘레는 소와 머리의 가장 큰 부위의 둘레를 측정한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출생 당시의 아기의 머리 둘레는 평균 35cm이고 뇌의 무게는 370g입니다. 1세경 뇌는 성인 크기의 75%이고 3세경은 80%, 그리고 7살이 되면 성인 크기의 90%가 됩니다. 아기가 출생했을 때 뇌의 무게는 약 370g이고 머리의 둘레는 평균 35cm입니다. 생후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2cm 성장해서 돌이 됐을 때 평균 머리의 둘레는 47cm 전후입니다. 25세가 되면 모두 발달해서 평균 무게는 1500g이고 머리의 둘레는 약 55cm입니다. 정리하면 출생 당시 평균 머리의 둘레는 35cm입니다. 돌이 되었을 때 평균 머리의 둘레는 47cm 전후입니다. 대두증, 마크로세팔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두증, 대두개증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머리의 둘레가 이표준 편차를 초과하거나 또는 머리의 둘레가 97 백분위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머리의 성장 곡선에서 이 위쪽에 위치하는 것을 대두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의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로서 남녀 아동의 35개월까지의 머리 둘레의 백분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97 백분위수 이상의 머리 둘레를 대두증이라고 합니다. 대두증을 진단할 때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상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 둘레의 표준 점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표준 편차를 초과하는 머리 둘레를 대두증이라고 합니다. 대두증에서는 경한 대두증이 있고 심한 대두증이 있는데, 심한 대두증은 머리의 둘레가 3표준 편차를 초과하거나 또는 99.7 백분위수를 초과하는 것을 심한 대두증이라고 하고, 심한 대두증일수록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신경유전성 질환 등과의 연관이 흔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이 있을 때 대두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에서 대두증이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두증이 있을 때 MRI 등의 영상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두증에 대한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주요 백분위수 2개를 넘는 급격히 증가하는 대두증이 있을 때, 발달 지연, 신경학적인 징후나 증상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아기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매우 예민하거나 과민해졌을 때, 아기가 먹는 것에 변화가 생겼을 때, 또는 아동 학대를 시사하는 두부 외상 등이 의심이 될 때, 대두증과 함께 안면 기형이나 비만, 과성장 또는 피부나 혈관의 병변 등이 있을 때는 대두증에 대한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두증에 대한 검사 방법으로는 뇌 초음파, 뇌 MRI, 머리 CT 등이 있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대천문이 열려 있을 때는 뇌 초음파를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뇌 초음파 검사는 진정이 필요치 않고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뇌 MRI는 대두증의 진단 정확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의 CT는 응급 상황이거나 두개골의 이상 또는 두개골 기저부, 두개골과 안면뼈의 구조 이상 등을 함께 평가해야 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 둘레와 무게의 정상적인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대두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두증은 머리의 둘레가 이표준 편차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두증이라고 합니다. 대두증이 있을 때 영상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